수리 영역이고요. 아마 이제 수리 영역을 하시면서 이제 이 수리 영역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보시면 삼각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채꼴에 대한 내용들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부채꼴이라고 했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. 얘가 반지름 R이죠. 그 다음에 여기가 호의 길이 L입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.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중심각 세타입니다. 근데 이제 저 세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위를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게 라디안의 단위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80도라고 했던 부분 자체를 숫자의 파이로 바꿔주시는 겁니다.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. 그래서 180도를 파이라고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. 그랬을 때 몇 가지의 공식들이 생기게 됩니다. 첫 번째 생각은 자, 호의 길이 L이라고 했던 것이 R 세타의 관계를 갖고 있고요.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죠. 두 번째는 자, 면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 부채꼴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. 그러니까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고요. 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2분의 1의 RL이죠. 삼각형처럼 생각해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관계는 없으세요. 그래서 주되게 나타나는 게 이 두 가지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꼴이 넘어가서 이제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혹시 코사인 제2법칙 기억하세요?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했던 부분 자체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뒤쪽에 계속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다고 보겠습니다. 요 각도가 세타고요. 이 변의 길이를 A, 이 변의 길이를 스몰 b, 이 변의 길이를 스몰 c라 하겠습니다. 뭐 쓰는 사람마다 약간 틀리기는 한데 코사인 제2법칙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냐면 코사인의 세타 값 자체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2 곱하기 자 세타를 끼고 있었던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것을 분모에다 놓고 그 다음에 자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한 거에서 마주보고 있었던 거 있죠. 세타의 대변입니다. 그것의 제곱을 빼는 거죠. 이게 이제 부채꼴에서 그러니까 코사인 제2법칙에서 계산됐던 틀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하함수에서 제곱에 관련됐던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, 사인 제곱의 세타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의 세타의 합이 1이라는 거. 맞죠?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피타고라스 정의는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아마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주되게 나타날 거고 이거 이외에 뭐 다른 내용도 등장할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의 내용부터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 유형 문제고요. 이렇게 돼 있죠. 다음 물음에 알맞는 답을 고르시오.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의 넓이. 아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을 거예요.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R이 2라는 표현일 거고요.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. 아까 제가 파이 단위 쓰는 거였으니까 90도죠.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.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였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. 그렇죠? 2분의 1 R 제곱 세타. 값 계산하면 파이라는 정답을 찾을 수 있죠. 바로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이젠 풀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요. 다음 문제 넘겨볼게요. 다음 문제 넘겨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넓이가 24cm제곱인 부채꼴이 있다. 반지름의 길이가 4였을 때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.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어요. 넓이가 24라고 되어 있으니까 S가 24인데요. 자, 이것이 2분의 1의 R제곱 세타라고 쓰기도 했고 2분의 1의 RL이라고 쓰기도 했었죠. 근데 지금 문제에서 유효한 것 자체는 뭐를 쓰게 될 것 같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등장했으니까 얘네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. 따라서 24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4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. 따라서 이 계산이 2기 때문에 나눠주시게 되면 L이라고 하는 것이 12라고 하는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서 답은 1번입니다. 자, 대표 문제 유형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. 부채꼴에 대한 면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공식 두 가지를 진행하시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네, 3번 문제까지 왔고요.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문제 적혀 있었던 내용을 볼게요. 자, 문제는 AB 길이를 구하는 거죠. 요 AB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. 이게 뭐냐?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코사인 제2법칙인데요. 두 변과 극기인각을 할 때 코사인 제2법칙을 쓰게 되면 저기 있는 x값을 찾을 수 있죠. 계산해 볼게요. 코사인의 60도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된 거냐면 2 곱하기 이 60도를 끼고 있는 두 변을 갖다 곱합니다. 그러니까 5하고 8을 곱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변을 제곱하는 거니까 5제곱과 8제곱인 걸 쓰게 되는 거죠. 거기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을 빼내주시게 되면 코사인의 60도가 나옵니다. 코사인 제2법칙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.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의 60도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죠. 그래서 양쪽에서 뭐를 지우실 수 있을 것 같냐면 2분의 1을 지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2분의 1은 없어졌죠? 자, 그래 놓고 나면 요게 두 개의 계산이 89죠? 마이너스 x제곱이 58에 40이 이쪽에 곱해서니까 40이 된 거예요. 따라서 x제곱의 값이 49가 된 거고요. 따라서 x는 뭐가 됐나요? 7이라는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. 맞죠?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이런 거잖아요. 문제를 바꿔보면 이게 이제 뭐 호수라고 쳐볼게요. 호수. 한 지점에서 호수를 보는 거리가 있어. 호수의 끄트머리를 보는 거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있었을 때 이 호수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. 뭐 응용 문제 같은 것들이 몇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정리를 해보시면 잘 들어보세요. 두 변과 극기인각을 알 때 코사인 제2법칙을 쓴다. 뭐라고 말씀드렸나요? 두 변과 극기인각을 할 때 코사인 제2법칙을 쓴다입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4번 문제는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문제 넘길 겁니다.